야, 너 같은 보육원 출신이 감히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려고 했어? 결혼식장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객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어머니는 신부 손에 들린 부케를 거칠게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얀 꽃잎이 처참하게 흩어졌고 새하얀 웨딩드레스 위로 신부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당장 나가. 우리 집안 수준 떨어뜨리지 말고. 신부 서유진은 떨리는 눈으로 예비 남편을 바라봤지만 남자는 끝내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밖에서 검은 정장 남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발의 노신사 한 명이 유진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보는 순간 갑자기 손을 떨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목걸이 설마 우리 지안이냐? 조금 전까지 보육원 출신이라며 쫓겨나던 신부가 사실은 대한그룹 회장이 30년 동안 찾아 헤맨 친딸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결혼식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신부는 어떻게 시댁을 무너뜨리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신부 대기실 안공기를 갈라버립니다.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하얀 웨딩드레스 위로 긴장한 숨이 가늘게 들썩입니다. 손끝은 이미 식어버렸고 꽉 움켜진 부케 줄기에는 손톱 자국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최경자가 팔짱을 낀 채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내가 진짜 마지막까지 참아보려고 했거든. 신부 대기실 안에는 진한 꽃향기와 헤어스프레이 냄새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숨이 턱 막힙니다. 사람 좋은 척 웃고 떠들던 친척들도 어느새 입을 다물고 유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진이 애써 웃어 보이며 말합니다. 어머님, 곧 식 시작하니까 하객분들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경자가 피식 웃습니다. 인사? 그 웃음소리에 방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얘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네. 옆에 서 있던 신우이 박수진이 거들기 시작합니다. 엄마,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런 애들은 눈치가 없다니까. 유진 귀끝이 붉어집니다. 하지만 입술만 꾹 깨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참고 웃어도 상대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날 말입니다. 특히 결혼식 같은 날 그런 일을 당하면 평생 상처가 됩니다. 최경자가 탁자 위에 놓인 혼수 목록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립니다. 냉장고는 고작 이거 하나 해왔니? 어머님, 제가 최대한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최대한? 최경자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얘야, 남들은 딸 시집 보낼 때 강남 아파트도 해와. 근데 넌 뭐가 있는데? 유진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최경자는 한 발 더 다가옵니다. 부모가 있니? 순간 방 안이 조용해집니다. 집안이 있니? 유진 손끝이 떨립니다. 아니면 재산이 있니? 박수진이 킥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 얘는 그냥 몸만 왔잖아요. 친척들 사이에서 작게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그 웃음이 유진 귀에는 비웃음처럼 꽂힙니다. 유진은 숨을 천천히 삼킵니다.
목 안쪽이 뜨겁게 타들어갑니다. 어머님, 제가 민호 씨 많이 사랑합니다. 그 말에 최경자가 손뼉까지 치며 비웃습니다. 세상에 사랑 타령 좀 봐라. 그리고 얼굴을 바싹 들이밉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니? 유진 눈가가 붉어집니다. 최경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우리 민호 회사 다니고 번듯하니까 붙잡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럼 뭐야? 최경자 눈빛이 독하게 변합니다. 보육원 출신이 어디서 인생 역전 한번 해보려고 한 거지. 그 말에 유진 숨이 턱 막힙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박성철까지 낮게 한숨을 쉽니다. 경자야, 조용히 좀 해. 하지만 말리는 척만 할 뿐입니다. 최경자가 바로 받아칩니다. 내가 틀린 말했어? 그리고 유진을 노려봅니다.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야. 그 말이 유진 가슴을 깊게 찌릅니다. 민호가 그제야 다가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유진 눈빛에 아주 잠깐 희망이 스칩니다. 하지만 민호는 끝내 유진 편에 서지 못합니다. 유진아, 그냥 조금만 참자. 순간 유진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지금 저보고 참으라는 거예요? 민호는 답하지 못합니다. 시선을 피한 채 넥타이만 만지작거립니다. 여러분, 진짜 비겁한 사람은요. 함께 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편인 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 침묵하는 사람입니다. 유진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애써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만 참자. 결혼만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수십 번 스스로를 달래왔습니다. 그런데 최경자가 갑자기 유진 드레스 자락을 손으로 들어봅니다. 이거 대여지? 네. 티난다. 박수진이 비웃습니다. 엄마, 진짜 싸구려 같긴 해요. 최경자는 드레스 원단을 손끝으로 비비며 말합니다. 하객들이 보면 뭐라 하겠니? 그 순간 유진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하얀 드레스 위로 투명한 눈물 자국이 번집니다. 최경자는 그걸 보면서도 전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웃습니다. 울긴 왜 울어?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억울하니? 유진 어깨가 가늘게 떨립니다. 최경자가 코웃음을 칩니다. 억울하면 내 팔자 원망해. 그 말에 유진 표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입술이 덜덜 떨립니다. 숨소리까지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결혼식 진행 직원 목소리가 들립니다. 신랑 신부 입장 15분 전입니다. 최경자가 시계를 한번 쳐다봅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합니다. 좋아. 마지막으로 기회 줄게. 유진 눈빛이 흔들립니다. 지금 조용히 나가. 어머님, 식 망치기 전에. 민호가 놀라서 말합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넌 입 다물어. 최경자가 소리칩니다. 내가 이 집안 망신당하는 꼴 못 본다. 그리고 결국 최경자는 유진 손에 들려있던 부케를 확 낚아채 버립니다. 하얀 꽃잎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집니다. 유진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꽃잎 밟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최경자가 차갑게 말합니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순간 유진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귓가가 웅웅 울립니다. 밖에서는 축가 리허설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데 이상하게 장례식 음악처럼 들립니다. 유진은 천천히 민호를 바라봅니다.
민호 씨. 민호는 끝내 눈을 못 마주칩니다. 그 모습에 유진 얼굴에서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처절하게 들립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귀걸이를 만집니다. 오늘 아침 거울 보면서 행복해했던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집니다. 부모 없이 살아도, 악착같이 회사 다니면서 버텨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난보다 무서운 게 무시입니다. 대놓고 사람을 깔아뭉개는 말은 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유진이 천천히 돌아섭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낮고 묵직한 구두 소리가 들립니다. 또각, 또각, 여러 명입니다. 하객들 웅성거리는 소리도 점점 커집니다. 누구야? 경호원 같은데? 어디 회장님 오셨나?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립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섭니다. 방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습니다. 맨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춥니다. 그리고 천천히 유진을 바라봅니다. 정확히는 유진 목에 걸린 낡은 은목걸이를 남자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말합니다. 회장님, 정적이 흐릅니다. 찾았습니다. 최경자가 어이없다는 듯 말합니다. 뭐야 저 사람들은? 하지만 남자는 듣지도 않습니다. 시선은 계속 유진 목걸이에 꽂혀 있습니다. 따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순간 신부 대기실 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유진 숨소리조차 멈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복도 끝에서 지팡이 짚는 소리가 천천히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또각, 또각. 하객들이 양옆으로 길을 비킵니다. 백발의 노신사 하나가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끝에는 눈물 맺힌 얼굴로 서 있는 유진이 있습니다. 노신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설마. 유진 손끝이 천천히 목걸이를 움켜쥡니다. 노신자 눈가가 붉어집니다. 우리 지안이냐? 그 순간 대한그룹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강태산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신부 대기실 안 공기가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조금 전까지 유진을 비웃던 친척들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집니다. 박수진이 눈을 크게 뜹니다. 네, 대한그룹? 최경자도 순간 당황한 눈빛을 숨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정리하며 코웃음을 칩니다. 무슨 회장님이 이런 데를 와. 그때 강태산이 천천히 유진 앞으로 다가옵니다. 검은 양복 소매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주름진 손이 몇 번이고 움켜쥐어집니다. 그 눈빛은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오래된 그리움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강태산 시선은 오직 유진 목에 걸린 은목걸이에만 꽂혀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작은 목걸이. 유진이 평생 몸에서 떼어본 적 없는 물건입니다. 강태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목걸이. 숨이 가빠집니다. 어디서 난 겁니까?
유진이 천천히 목걸이를 움켜쥡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산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옆에 서 있던 윤비서가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엽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목에도 같은 은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옵니다. 진짜 똑같네. 설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유진 숨소리가 흔들립니다. 손끝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강태사는 사진을 든 채 유진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30년 세월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강지안입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최경자가 황당하다는 듯 말합니다. 지금 무슨 드라마 찍습니까? 박수진도 억지 웃음을 터뜨립니다. 아니, 어떻게 보육원 출신이 재벌 딸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강태산 표정이 너무 진지하기 때문입니다. 유진은 혼란스럽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노인의 눈빛이 이상하게 가슴을 흔듭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슬픈 눈으로 자신을 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태산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까?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강태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몇 살 때부터였습니까?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유진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그 순간 강태산이 고개를 숙입니다. 거칠어진 숨소리가 들립니다. 윤비서가 조용히 말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강태산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 잃어버린 순간부터 시간이 멈춘다고 합니다. 밥을 먹어도 죄인 같고, 웃어도 미안하고, 혹시 길에서 비슷한 아이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답니다. 강태산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딸을 찾던 아버지, 그리고 지금 눈앞에 평생 찾아 헤맨 아이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아직 믿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겁이 납니다. 최경자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 결혼식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윤비서가 차갑게 바라봅니다. 최경자는 괜히 목소리를 더 키웁니다. 이 여자 보육원 출신 맞아요. 부모도 없고 백도 없어요. 그 말에 유진 얼굴이 굳어집니다. 하지만 강태산 표정도 함께 차갑게 변합니다. 최경자는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합니다. 우리 민호랑 결혼한다고 해서 참고 있었는데 솔직히 집안 수준 차이 너무 나거든요. 박수진도 거듭니다. 맞아요. 저희도 엄청 반대했어요. 그 순간 윤비서 표정이 싸늘하게 식습니다. 그는 천천히 휴대전화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곧 신부 대기실 안에 조금 전 최경자 목소리가 그대로 울려 퍼집니다. 보육원 출신이 어디서 인생 역전하려고. 태어난 게 잘못이지. 조용히 나가. 최경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박수진도 당황해서 말을 더듬습니다. 그걸 왜 녹음해요? 윤비서가 낮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회장님께서 따님을 찾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따님? 최경자 눈이 커집니다. 윤비서가 차갑게 말합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조금 전까지 유진을 무시하던 친척들이 슬금슬금 뒤로 물러섭니다. 하객들 시선도 달라집니다. 민호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유진은 아직도 아무 말 못하고 서 있습니다. 현실감이 없습니다. 강태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아나. 그 한마디에 유진 심장이 세게 흔들립니다.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부른 건 처음입니다. 강태산은 가까이 다가오려다 멈춥니다. 혹시라도 유진이 놀랄까봐, 혹시라도 도망갈까봐 눈치만 조심스럽게 살핍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너무 처절해서 유진 눈가에 다시 눈물이 차오릅니다. 널 이렇게 혼자 두어서. 순간 유진 가슴 깊은 곳이 이상하게 저려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 같기도 하고 너무 늦게 들어버린 말 같기도 합니다. 최경자가 황급히 민호 팔을 붙잡습니다. 야, 박민호. 뭐라고 좀 해봐. 민호는 침을 꿀꺽 삼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웃어 보입니다. 회장님, 저희 유진이랑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유진이 천천히 민호를 바라봅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외면하던 얼굴입니다. 민호는 급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유진이 정말 착한 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무섭습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 하던 표정과 돈 있는 사람에게 하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몇 분 전만 해도 유진을 짐짝처럼 내쫓던 민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빛까지 달라졌습니다. 강태산이 민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차갑게 묻습니다. 정말 결혼시키고 싶었습니까? 민호 입술이 굳습니다. 최경자가 급히 끼어듭니다. 아이고 회장님, 다 오해입니다. 오해? 윤비서가 낮게 웃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려놓습니다. 철컥. 두꺼운 파일입니다. 박민호 씨 회사 최근 자금 상황 자료입니다. 민호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윤비서가 계속 말합니다. 3달 안에 투자 못 받으면 부도 위험 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터집니다. 최경자가 급히 말합니다. 그걸 왜 지금? 윤비서 시선이 날카롭게 변합니다. 그리고 귀사에서 현재 가장 원하던 투자처가 대한그룹이더군요. 순간 최경자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집니다. 박수진 입이 벌어집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조금 전까지 내쫓던 며느리가 자기 회사 목줄을 쥔 집안 딸이었다는 사실, 그 현실이 모두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강태산은 유진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합니다. 우리 대한그룹은 사람 함부로 짓밟는 집안과 거래 안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호 무릎 힘이 풀립니다. 최경자는 다급하게 유진 손을 붙잡습니다. 유진아. 조금 전까지 차갑던 손이 갑자기 다정한 척 변합니다. 아니지 않아. 유진 눈빛이 천천히 흔들립니다. 최경자가 억지 웃음을 짓습니다. 우리가 잠깐 오해가 있었던 거지. 그 순간 유진이 천천히 손을 빼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최경자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눈물 맺힌 얼굴인데도 이상하게 단단해 보입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리지만 분명합니다. 아까는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최경자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하객들 시선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윤비서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전화를 받은 윤비서 표정이 싸늘하게 변합니다. 잠시 후 그가 강태산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회장님, 정적이 흐릅니다.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 숨이 멎습니다. 윤비서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그 순간 강태산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유진은 멍한 얼굴로 서 있습니다. 30년 동안 부모 없는 줄 알고 살았던 자신이 대한그룹 회장 딸이라는 현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싸늘한 눈빛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강도윤입니다. 그는 유진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립니다. 안 되지. 그리고 천천히 휴대전화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당장 사람 붙여.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저 여자 과거부터 전부 털어. 강도윤이 전화를 끊는 순간 그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습니다. 복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결혼식장은 이미 아수라장입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대한그룹 회장을 검색하고 있고 누군가는 유진 얼굴을 몰래 찍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보육원 출신 신부라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재벌 회장 친딸이라며 숨죽이고 있습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람 대접이라는 게요. 그 사람 자체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 뒤에 붙은 돈과 배경 보고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부 대기실 안, 유진은 여전히 현실감 없는 얼굴로 서 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립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습니다. 평생 부모 없는 아이로 살아왔습니다. 학교 운동의 날, 부모님 손잡고 온 아이들 사이에 혼자 서 있던 기억, 친구 엄마들이 자신을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던 기억, 취직 면접 때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하며 괜히 작아졌던 기억, 그런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한그룹 회장 딸이라니. 유진 눈가가 천천히 붉어집니다. 강태산은 그런 유진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유진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누군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물어봐 준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강태산 목소리도 떨리고 있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게 찾았다. 유진이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직 쉽게 믿을 수 없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기 때문입니다. 최경자가 급하게 분위기를 바꾸려 합니다. 아이고 회장님, 우리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조금 전까지 독하게 몰아붙이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입꼬리가 억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유진이가 원래 착한 애예요. 박수진도 얼른 맞장구 칩니다. 맞아요. 저희 식구들이 얼마나 예뻐했는데요. 그 말에 하객 몇 명이 황당한 표정을 짓습니다. 조금 전 상황을 다 봤기 때문입니다. 윤비서가 싸늘하게 말합니다. 불과 20분 전만 해도 내쫓으셨던 것 같은데요. 순간 최경자 얼굴이 굳습니다. 민호도 식은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최경자는 끝까지 웃어 보입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오해도 있고. 오해요? 윤비서 눈빛이 차갑게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전화를 켭니다.
곧 녹음 파일이 재생됩니다. 태어난 게 잘못이지. 조용히 꺼져. 우리 집안 수준 떨어진다. 신부 대기실 안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최경자 얼굴이 시뻘개집니다. 박수진은 급히 주변 눈치를 봅니다. 하객들 표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같이 웃던 친척들도 이제는 슬슬 거리를 둡니다. 여러분, 사람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나갈 때는 옆에 붙어 있다가 망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모른 척하는 게 사람입니다. 최경자 입술이 떨립니다.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지. 강태산이 처음으로 최경자를 바라봅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화나면 사람 함부로 짓밟아도 됩니까? 최경자가 말문이 막힙니다. 강태산은 다시 유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있니?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없습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유진이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비 오는 날이 무서웠습니다. 강태산 눈빛이 흔들립니다.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비만 오면 불안했습니다. 순간 강태산 숨이 턱 막힙니다. 윤비서도 표정이 굳습니다. 30년 전 강지안이 사라진 날도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유진은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 작구 같은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이지? 누가 계속 절 찾으러 오는 꿈이었습니다. 강태산 눈가가 붉어집니다. 결국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주름진 손등 위로 눈물이 떨어집니다. 하객들 중 몇몇도 훌쩍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호가 갑자기 유진 앞으로 다가옵니다. 유진아. 유진이 천천히 올려다봅니다. 민호 눈빛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안아. 그 말이 너무 낯설게 들립니다. 민호는 급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난 진짜 너 사랑했어. 유진 표정이 굳어집니다. 조금 전 자신을 외면하던 얼굴이 떠오릅니다. 민호는 다급합니다. 엄마가 좀 심했던 건 맞는데 그래도 난 너 놓칠 생각 없었어. 그 말에 유진 입꼬리가 아주 씁쓸하게 흔들립니다. 정말요? 당연하지. 그럼 아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민호 얼굴이 굳습니다. 유진 목소리가 점점 떨립니다. 제가 쫓겨날 때 그건 왜 저 혼자 서 있게 했어요? 순간 민호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침묵이 답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좋을 때 웃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너질 때 내 편 들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유진 눈빛이 천천히 차갑게 변합니다. 민호 씨, 목소리는 조용한데 더 아픕니다. 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민호 숨을 삼킵니다. 제가 사랑한 사람은 저를 지켜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리요. 민호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최경자가 급히 끼어듭니다. 유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님. 유진이 천천히 돌아봅니다. 눈가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까 저한테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최경자가 급히 웃어 보입니다. 아니, 그건 보육원 출신이라 싫다고 하셨잖아요. 하객들 시선이 몰립니다. 최경자 목이 바짝 마릅니다. 유진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갑자기 달라지셨어요? 정적? 아무도 말 못합니다.
유진이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제가 대한그룹 딸이라서요? 그 순간 최경자 얼굴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박수진도 시선을 피합니다. 강태산은 그런 유진을 바라보다가 눈빛이 깊게 흔들립니다. 자기 딸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버텨왔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혼자 견뎌왔을지도 보입니다. 그때 윤비서 휴대전화가 다시 울립니다. 잠시 통화를 하던 윤비서 표정이 굳어집니다. 회장님, 강태산이 돌아봅니다. 말해봐. 박민호 씨 회사 관련 추가 자료 들어왔습니다. 민호 얼굴이 굳습니다. 윤비서가 차갑게 말합니다. 현재 대출 연체 상태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집니다. 그리고 다음 달 만기입니다. 최경자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그걸 왜 지금 여기서 말해요? 윤비서가 싸늘하게 내려다봅니다. 대한그룹 투자만 믿고 있었더군요. 민호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집니다. 윤비서가 말을 이어갑니다. 참고로 이번 투자 검토는 회장님 지시로 전면 중단됐습니다. 순간 민호 다리가 휘청합니다. 최경자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옵니다. 안 돼. 강태산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내 딸 눈물 흘리게 만든 집안에 돈 줄 생각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최경자가 결국 무너집니다. 급하게 유진 손을 붙잡습니다. 지아나, 손등까지 떨리고 있습니다. 아니 유진아, 어머니가 잘못했다. 조금 전과 완전히 달라진 태도. 유진은 그 손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빼냅니다. 이상하네요. 최경자가 얼어붙습니다. 유진 목소리가 조용히 울립니다. 아까는 제 손 더럽다고 안 잡으셨잖아요. 하객들 얼굴이 굳습니다. 최경자 입술이 떨립니다.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정확해서 아무도 반박을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박수를 칩니다. 짝! 짝! 모두 시선이 돌아갑니다. 강도윤입니다. 비싼 정장을 입은 채 차갑게 웃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가족 상봉이네. 강태산 표정이 굳습니다. 도윤아. 강도윤은 유진을 천천히 훑어봅니다. 눈빛이 싸늘합니다. 근데 너무 쉽게 믿는 거 아닙니까?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강태산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무슨 뜻이지? 강도윤이 피식 웃습니다. 세상에 돈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유진 얼굴이 굳어집니다. 강도윤은 일부러 하객들 들으라는 듯 말합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면서요? 정적? 갑자기 재벌 딸이라. 그 말에 하객들 표정도 다시 흔들립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미소 짓습니다. 혹시 너무 순진하신 거 아닙니까, 작은아버지? 강도윤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하객들 사이 공기가 다시 미묘하게 흔들립니다. 조금 전까지 감동 어린 표정이던 사람들도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유진 쪽으로 걸어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를 날카롭게 울립니다. 또각, 또각. 그 눈빛은 차갑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인간 자체가 아니라 쓸모와 가치부터 계산하는 사람 눈빛입니다. 유진은 그런 시선을 너무 잘 압니다. 평생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보육원 출신, 부모 없는 애, 뒤 봐줄 사람 없는 사람,
세상은 늘 그렇게 유진을 먼저 판단했습니다. 강도윤이 입꼬리를 비틀며 말합니다. DNA 결과 하나로 다 믿으시겠다? 강태산 표정이 싸늘하게 굳습니다. 그만해라. 왜요? 강도윤이 웃습니다. 회사에도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하객들을 둘러봅니다. 돈 냄새 맡고 접근하는 사람들. 최경자 얼굴이 순간 밝아집니다. 마치 자기 편이 생긴 사람처럼 얼른 맞장구 칩니다. 맞아요, 회장님. 조금 전 울먹이던 얼굴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박수진도 재빨리 끼어듭니다. 요즘은 별사람 다 있잖아요. 유진 얼굴이 천천히 굳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비참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난해서 무시당할 때도 아닙니다. 진실을 말해도 거짓말 취급당할 때입니다. 유진은 입술 안쪽을 세게 깨뭅니다. 피 맛이 느껴집니다. 강태산이 낮게 말합니다. 도윤아. 하지만 강도윤은 멈추지 않습니다. 작은아버지. 그는 일부러 차분한 척 말합니다. 30년 동안 못 찾던 딸을 갑자기 결혼식장에서 찾는다? 피식 웃습니다. 너무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하객들 사이에서 또 웅성거림이 터집니다. 윤비서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지금 회장님을 의심하는 겁니까? 강도윤은 어깨를 으쓱합니다. 확인은 해야죠. 그리고 유진을 노려봅니다.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순간 유진 눈빛이 흔들립니다. 자기도 무섭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게 꿈이면 어떡하나? 혹시 다시 다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나?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태산이 천천히 유진 앞에 섭니다. 마치 막아주듯. 그리고 강도윤을 차갑게 바라봅니다. 그 입 다물어라.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강태산 목소리가 처음으로 분노를 드러냅니다. 내 딸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 강도윤 표정이 굳습니다. 하지만 곧 웃어버립니다. 벌써 딸입니까? 그 말에 강태산 눈빛이 흔들립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오래 참아온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떠오릅니다. 30년이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30년 동안 찾았다. 정적?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강태산 숨이 거칠어집니다. 비 오는 날마다 미쳐버릴 것 같았다. 하객들 얼굴이 굳어갑니다. 강태산은 떨리는 손으로 유진 목걸이를 가리킵니다. 저 목걸이 내가 직접 만들어준 거다. 유진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지안이 3살 생일 때 강태산 눈가가 붉어집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거였다. 그 순간 유진 머릿속에서 희미한 장면 하나가 스쳐 지나갑니다. 빗소리, 따뜻한 품, 그리고 누군가 웃으며 목걸이를 걸어주던 기억. 아주 짧고 흐릿하지만 분명 존재하는 기억입니다. 유진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강태산이 그걸 보고 숨을 삼킵니다. 기억나니? 유진이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최경자가 갑자기 유진 팔을 붙잡습니다. 유진아. 목소리가 다급합니다. 아니 지안아. 손까지 떨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다. 조금 전까지 내쫓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박수진도 재빨리 옆에 붙습니다. 우리가 너무 몰라봤다. 유진은 천천히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근데요. 최경자 얼굴이 굳습니다. 유진 눈빛이 흔들리면서도 단단합니다. 제가 대한그룹 딸 아니었으면 정적? 지금도 절 내쫓았을 거잖아요. 순간 최경자 말문이 막힙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립니다. 그 표정이 곧 답입니다. 유진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눈물 맺힌 얼굴인데 이상하게 더 아파 보입니다. 전 똑같은 사람인데 하객들 표정이 굳어갑니다. 갑자기 왜 달라지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았는데 배경만 바뀌자 태도가 바뀌는 인간들. 유진은 그걸 지금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민호가 급히 다가옵니다. 유진아 그만해. 유진이 돌아봅니다. 민호 눈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난 진짜 너 사랑했다니까. 사랑이요? 유진 목소리가 떨립니다. 사랑이면 적어도 제 편은 들어줬어야죠. 민호 입이 굳습니다. 유진 숨이 가빠집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어머님이 저 사람 취급 안 할 때 눈물이 흐릅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민호 얼굴이 무너집니다. 그건 왜 맨날 참으라고만 했어요? 유진 목소리가 점점 떨립니다. 제가 그렇게 쉬운 사람이었어요? 하객들까지 숨죽입니다. 민호는 끝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침묵이 너무 처절합니다. 최경자가 급히 민호 등을 밀칩니다. 야, 빨리 말해봐. 민호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유진아, 다시 시작하자. 유진 눈빛이 흔들립니다. 민호는 절박합니다. 우리 원래 결혼하려고 했잖아. 그 말에 유진 표정이 천천히 식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아니요. 민호 숨이 멎습니다. 유진이 눈물을 닦아냅니다. 오늘 끝났어요. 순간 최경자가 거의 비명을 지릅니다. 안 돼. 하객들 시선이 몰립니다. 최경자는 다급하게 유진 손을 붙잡습니다. 지아나, 놔주세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 유진이 천천히 웃습니다. 너무 허무해서 오히려 웃음이 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러셨는데요? 최경자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유진 눈빛이 차갑게 내려앉습니다. 아까 저한테 하신 말 기억 안 나세요? 정적? 태어난 게 잘못이라고 하셨잖아요. 최경자 입술이 떨립니다. 유진 목소리는 조용한데 더 날카롭습니다. 그 말 평생 기억할 겁니다. 순간 최경자가 털썩 주저앉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한숨 같은 소리가 터집니다. 박성철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윤비서 휴대전화가 다시 울립니다. 그는 잠시 통화를 듣다가 표정이 굳습니다. 회장님, 강태산이 돌아봅니다. 무슨 일이냐? 윤비서가 낮게 말합니다. 30년 전 사고 기록 추가 자료가 나왔습니다. 순간 강태산 눈빛이 흔들립니다. 윤비서가 말을 이어갑니다. 단순 실종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가씨를 빼돌린 정황이 있습니다. 유진 숨이 턱 막힙니다. 강태산 얼굴도 굳어갑니다. 윤비서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냅니다.
그리고 당시 현장 근처 CCTV 복원 자료에서 잠시 침묵합니다. 익숙한 얼굴이 확인됐습니다. 강태산 눈빛이 흔들립니다. 누구냐? 윤 비서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회장님 측근이었습니다. 순간 강태산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터집니다. 유진도 멍한 얼굴로 서 있습니다. 30년 동안 부모에게 버려진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일부러 자신을 떼어냈다니 유진 손끝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급하게 돌아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강도윤입니다. 윤 비서 눈빛이 날카롭게 변합니다. 회장님, 강태산도 천천히 돌아봅니다. 강도윤은 이미 빠르게 복도 끝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태산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습니다. 도윤이,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울립니다. 너 지금 어디 가는 거냐? 도윤이, 강태산 목소리가 낮게 울립니다. 복도 끝으로 향하던 강도윤 발걸음이 순간 멈춥니다. 호텔 복도 샹들리에 불빛 아래 강도윤 얼굴이 천천히 돌아섭니다. 입꼬리는 웃고 있는데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작은아버지? 강태산 눈빛이 차갑게 내려앉습니다. 지금 나가려던 이유가 뭐냐? 강도윤은 피식 웃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려 했습니다. 윤 비서가 앞으로 나섭니다. 30년 전 사고 자료에서 본부장님 이름이 확인됐습니다. 순간 하객들 숨소리가 멎습니다. 강도윤 표정도 아주 잠깐 굳어집니다. 하지만 곧 웃어버립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윤 비서가 서류를 꺼냅니다. 당시 차량 이동 기록입니다. 철컥. 서류가 펼쳐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회장님 따님이 사라진 직후 윤 비서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습니다. 본부장님 측근이 보육원 근처 CCTV에 찍혔습니다. 순간 강태산 얼굴이 무너집니다. 주름진 손끝이 떨립니다. 설마. 강도윤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증거도 없이 사람 몰아갑니까? 하지만 윤 비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시 수행기사도 찾았습니다. 정적? 이미 진술 확보했습니다. 강도윤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강태산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왜 그랬냐? 목소리가 갈라져 있습니다. 왜 내 딸을? 강도윤 턱 근육이 꿈틀거립니다. 한동안 침묵합니다. 그리고 결국 차갑게 웃어버립니다. 왜냐고요? 하객들 얼굴이 굳어갑니다. 강도윤 눈빛이 서늘하게 변합니다. 작은아버지 때문입니다. 뭐? 평생 회장님 눈엔 강지한밖에 없었으니까. 강태산 숨이 멎는 듯 흔들립니다. 강도윤은 점점 감정을 드러냅니다. 전 죽어라 이래도 조카였고 비웃듯 웃습니다. 그 애는 그냥 태어난 순간 후계자였잖습니까?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집니다. 강도윤 눈빛이 독하게 번뜩입니다. 그 애만 없어지면 정적? 대한그룹은 제 것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강태산 다리가 휘청합니다. 윤 비서가 급히 부축합니다. 유진도 멍한 얼굴로 서 있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인생을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닙니다. 사람 욕심입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인간은 상상 이상으로 잔인해집니다. 강태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짐승 같은 놈.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어린애를. 강도윤은 끝까지 비웃습니다. 근데 살아 돌아왔네요. 그리고 유진을 바라봅니다. 운 좋게. 그 순간 유진이 천천히 걸어갑니다. 모두 시선이 유진에게 쏠립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이 조용히 흔들립니다. 유진은 강도윤 앞에 멈춰섭니다. 눈가는 붉지만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불쌍한 사람이네요. 강도윤 표정이 굳습니다. 유진 목소리가 담담하게 이어집니다. 평생 남의 자리 탐내면서 살았으니까. 정적? 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도 이렇게 버텼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근데 당신은 다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않았네요. 그 말에 강도윤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호텔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멀리서 붉은 경광등이 번쩍입니다. 윤비서가 낮게 말합니다. 신고해뒀습니다. 강도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곧 형사들이 호텔 안으로 들어옵니다. 강도윤 씨 맞습니까? 정적? 30년 전 아동 유기 및 납치 관련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집니다. 강도윤은 끝까지 유진을 노려봅니다. 하지만 결국 형사들에게 붙잡혀 끌려갑니다. 그리고 강태산은 그대로 무너져 앉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미안하다. 유진을 바라보며 울먹입니다. 아빠가 너무 늦었다. 그 말에 유진 눈가도 다시 붉어집니다. 천천히 강태산 앞에 무릎을 굽힙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강태산 손을 잡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입니다. 30년 세월이 그대로 느껴지는 손. 유진이 작게 말합니다. 저도 숨이 떨립니다.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 순간 강태산이 끝내 오열합니다. 하객들 중에서도 눈물 훔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최경자가 다시 유진 앞으로 기어오듯 다가옵니다. 지안아, 목소리가 갈라져 있습니다. 아니 유진아, 눈물까지 흘립니다.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다. 유진은 천천히 돌아봅니다. 최경자는 두 손까지 모읍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박수진도 울먹입니다. 우리 다시 잘 지내자. 민호 역시 무너진 얼굴입니다. 유진아 제발. 그 순간 유진 표정이 아주 조용히 굳어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이상하네요. 최경자 숨을 삼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땐 유진 눈빛이 흔들립니다. 다들 저한테 너무 차가우셨잖아요. 정적?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따뜻하세요? 최경자 얼굴이 굳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닦아냅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전 똑같은 사람인데. 그 말이 모두 가슴을 찌릅니다. 민호가 무너진 목소리로 말합니다.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유진은 한참 동안 민호를 바라봅니다. 처음 사랑했던 사람, 평범한 행복을 꿈꾸게 했던 사람, 하지만 끝내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사람. 유진이 조용히 웃습니다.
슬프고 허무한 웃음입니다. 민호 씨, 응. 절 버린 건 당신들이 아닙니다. 민호 눈빛이 흔들립니다. 유진 목소리가 단단해집니다. 이제 제가 당신들을 떠나는 겁니다. 순간 민호 표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최경자도 털썩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부케를 내려다봅니다. 조금 전 바닥에 떨어져 짓밟혔던 꽃들. 유진은 허리를 숙여 꽃 한 송이를 주워듭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마치 끝난 사랑을 보내주듯. 몇 달 뒤, 대한그룹 재단 출범식. 환한 조명이 비추는 행사장 안으로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유진이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갑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던 신부가 아닙니다. 눈빛은 단단하고 따뜻합니다. 강태사는 객석에서 그런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고 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는 오말순 원장도 앉아 있습니다. 눈가를 훔치며 웃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말합니다. 이번 재단은 보육원 아이들과 독거노인 지원 사업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유진이 마이크 앞에 섭니다.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전 평생 버려진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행사장이 조용해집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유진 눈가가 붉어집니다. 전 잠시 길을 잃었던 아이였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진이 천천히 미소 짓습니다. 저처럼 길을 잃은 사람들 손을 잡아주며 살고 싶습니다. 그 순간 강태산 눈가에서 또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바뀝니다. 작은 반지하 방. 최경자와 민호 가족은 서로 말도 없이 앉아 있습니다. 투자 끊긴 회사는 무너졌고 가족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TV에서는 유진 인터뷰가 흘러나옵니다. 최경자가 멍하니 화면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 하나를 잃은 겁니다. 마지막 화면. 유진이 보육원 아이들과 웃고 있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비칩니다. 그리고 내레이션이 조용히 흐릅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돈이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살아냈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